광주 송정역 택시 승강장, 광주시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광고판에는 광고사 A가 대행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송정역 택시 승강장 광고하고 계시죠? 아, 네. 여기 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하고 계약하시고 디자인이 있으시면 주시고. 그런데 광주시가 공개한 5개 광고 계약업체 목록을 보면 송정역 택시 승강장 광고를 맡긴 곳은 광고사 B로 돼 있습니다. 광주시가 광고를 맡긴 유스케어 광고판도 계약은 B와 했지만 실제로는 A사가 맡고 있습니다. 수소문 끝에 광고사 B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주택가 원룸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올 때마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문 밖에는 전화번호도 없이 광고 기획사라는 스티커 한 장이 전부입니다. 관할구청에 확인해 보니 B사는 광고 제작, 설치는 하지 않는 대행만 하는 업체입니다. 광고물 제작도 안 하시고 설치도 안 하시고 대행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중간 수수료만 받는 식으로. 광주시는 최근 2년간 이 업체에 비해 계약 금액으로만 4억 8천만 원어치 5개 광고 8건을 맡겼습니다. 광고사 A, B와 얽힌 또 한 곳, 광고사 C입니다. C사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광주시 5개 광고 4건을 대행했는데 이 4건이 2021년 모두 B에 넘어갑니다. 저희가 원래 하고 협약을 해서 협력을 제거해서 가끔 문의도 받지. 계약과 실제 운영을 주거니 받거니 이 세 회사는 모두 현직 광주시의원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A사는 현직 광주시의원의 남편이 대표, A와 B씨는 서로 협력사 관계라는데 계약은 각자 광주시와 했지만 실제 광고는 모두 A가 도맡았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원 등 공직자의 배우자는 자치단체와의 계약이 금지돼 있습니다. 광주시가 최근 4년간 B업체와 C업체에 준 광고비는 9억여 원. C원 남편이자 A사 대표는 대행사인 B씨가 각자 광주시와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과 무관하다고 했고 또 해당 시의원은 남편 사업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모르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5개 광고 계약 목록입니다. A 광고사는 2018년까지 광주시 광고를 직접 맡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업체의 대표이사 부인이 시의원이 되고 난 이듬해 2019년부터는 계약에서 빠집니다. A사가 맡았던 광고는 협력사라는 B와 C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A사가 하던 광고를 이어받은 또 다른 광고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대표는 A사의 친형, 그러니까 시의원의 아주버니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A사와 이름도 비슷하고 서로를 서울 사무실과 광주 사무실로 소개할 정도로 관련성이 명확합니다. 이 업체가 맡은 광주시 5개 광고는 4년간 20건, 계약 금액만 10억 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돌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광주시에 통보했습니다. 배우자의 형제까지 이해관계에 포함시키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직후입니다. 해당 시의원은 남편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해지가 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광주시는 시의원과의 관련성을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업체 간 대행 계약 등 속사정은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업체 대표자하고 업체 이름만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뭐 그게 다른 분들하고 연계가 돼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현장만 가봐도 계약업체가 아닌 A사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버젓이 적혀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형식상 수의 계약 요건을 피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인 편법을 동원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광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은 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곳곳에 석연치 않은 정황이 엿보이는 광주시 5개 광고 계약. 의혹을 사는 업체는 모두 광주시가 수의 계약을 통해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송정역 택시 승강장에 설치된 광고판. 광주 상설 구각 한마당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광주시가 1년에 4,800만 원을 내고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광고에 쓰인 공연 일정이 최근 내용과 다릅니다. 포털 사이트의 거리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최소 2019년 11월부터 걸려있던 이 광고가 3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광고판이 당연히 있는 거다 그러고 머릿속에 남는 건 없는데요. 한 4,800만 원 정도 1년에 소요가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광주역 택시 승강장. 지난 6월 업체의 요청으로 계약이 끝났는데도 광주시 광고는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 내걸린 광고는 송정역 택시 승강장에 있던 것과 동일한 국악 공연 광고입니다. 역시 최소 2019년 11월 이후로 광고판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계약한 서울 강남구 광고판도 장기간 바뀌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 광고판에 쓰인 투자통상과는 사라졌습니다. 철진한 광고를 거는데 해마다 2억 6천여만 원씩, 3년간 8억 원 가까이 썼습니다. 광주시가 3억 7,500만 원을 들여 4곳의 광고를 걸고 있는 유스퀘어 내부. 설치된 광고판 낯이 익은데 확인해보니 4년 전인 2018년 송정역 택시 승강장에 걸려있던 것입니다. 지자체 광고가 제대로 나가는지 꼼꼼히 지켜보고 있다는 광주시와 언론진흥재단의 설명이 무색합니다. 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또 일정한 업체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광고 단가 산정도 의문입니다. 장소는 같은데 연 단위로 계산했을 때 광주시가 다른 관공서보다 1,000만 원가량 더 내는 사례도 보입니다. 같은 곳에 광고를 맡긴 민간기업 광고주는 광주시 광고 단가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4,800이라. 네. 연. 예. 우와, 대박. 그럼 제가 그런 광고비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요? 광주역과 송정역 택시 승강장 광고의 경우 2018년에는 업체 한 곳에 연 6,800만 원을 주고 맡기던 것을 2019년부터 업체 2곳으로 쪼개면서 총액은 3천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광고를 가져간 두 회사는 문제의 시의원 가족회사와 협력사입니다. 좀 적절성에 대해서 예산 감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어떤 효과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도 이런 부분들 좀 전향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 광고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계획하고 좀 점검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자체 기준 금액과 광고판의 입지 조건, 업체 측 제안서 등을 고려해 가격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광주시가 책정한 5개 광고비 예산은 38억여 원. 전광판과 고정 광고판 등 모두 48건의 광고를 20개 업체에 나눠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5개 광고비를 20억 9천만 원으로 약 17억 원 삭감했습니다. 무려 45%, 사실상 반토막입니다. 최근 6년을 살펴봤을 때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한 차례 소폭 감액된 걸 빼면 예산 삭감은 이례적입니다. 그것도 반토막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는 삭감 배경에 대해 전반적인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5개 광고의 실효성과 관행적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바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스스로 불필요성을 인정한 꼴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그러면 먼저 줄여야 될 부분은 일단 5개 광고물 부분을 좀 줄여야 되겠다. 직접 그 직원들 출장 보내가지고 현장 좀 확인도 하고. 예산안은 광고를 편법으로 따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를 가족으로 둔 시의원이 있는 시의회 상임위로 넘어갔고 별다른 이유 없이 통과됐습니다. 삭감된 5개 광고비 예산은 내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KBS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광주시 5개 광고 사업을 따낸 업체들의 목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또 다른 계약 목록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광주시 공개 자료와 업체명, 계약 금액 등은 같은데 비고란에 업체마다 1대1로 대응해 언론사가 적혀 있습니다. 5개 광고 업체와 언론사는 어떤 관계일까? 광고 업체들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광주시 5개 광고를 따낸 업체 20곳 가운데 3분의 2가량인 13곳은 언론사이거나 언론사 사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소성이 있는 전광판 광고는 언론사가 가지고 있을 경우 직접 계약이 당연해 보이지만 다른 일반 광고판 일감까지 대부분 가져가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언론과 자치단체와 특수관계의 형태로 돼버린 거죠. 사실 부적절한 관계죠. 언론사 본연의 일에다가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외곽 형태로 해서 광고사를 차려서. 익명을 요구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과거 5개 광고 사업을 따냈다가
광주시로부터 언론사와 관련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답했더니 계약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다른 광고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시장이 특정 업계에만 열려있는 셈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 언론사 기자는 광고를 알선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광고업체가 먼저 접촉해왔다고도 전했습니다. 5개 광고를 두고 광주시와 광고사, 언론사가 연결된 일종의 카르텔 시장이 되는 겁니다. 행정 권력과 자본 권력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어떤 통제를 받는다, 어떤 압력을 느낀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시정 홍보에 주안점을 둘 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편법 계약 의혹을 받는 시의원 가족업체, 그리고 언론사와 유착이 의심되는 광고사들. 수년간 광주시의 5개 광고를 맡을 수 있던 것, 업체 선정이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통상 2천만 원이 넘는 자치단체 사업은 경쟁 입찰을 하게 돼 있지만 5개 광고는 예외였습니다. 특정 위치에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광주시는 이 예외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저희는 업체보다는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전광판 또는 저 위치에 있는 광고판은 홍보 효과가 높겠다 판단하고. 하지만 서울이나 부산 등 광고판이 여러 개인 지역에서도 경쟁 입찰을 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자치단체 광고 계약의 특수한 구조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부 광고법상 자치단체는 광고를 하려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야 합니다. 재단이 자치단체가 선정한 업체의 자격을 검증한 뒤 직접 약정을 체결하는 구조입니다. 외부 기관이 끼면서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한 걸로 보이지만 광주시가 언론진흥재단 뒤로 숨는 꼴이 됐습니다. 발주와 추천은 광주시가 하는데도 계약은 언론진흥재단이 하다 보니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 방지법 등 자치단체의 계약 상대를 제한하는 법률 적용도 모호해지는 구석이 생깁니다. 언론진흥재단이 업체의 자격을 검증하기는 하지만 정부 광고법상의 사업자 지위 정도만 확인하는 형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재단이 권한도 없고 사실 저희는 이 매체가 법상으로 규정돼서 이게 자격이 있냐 없냐만 판단할 뿐이지. 지난해 기준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광주시의 전체 5개 광고비는 41억여 원으로 전국 시도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전광판과 광고판에 내거는 5개 광고. 잘만 되면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경관을 꾸미는 수단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낡은 광고를 바꾸지도 않는 등 관리에 손 놓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시의원 가족업체의 편법 계약, 언론사들의 시장 독점도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쓰는데 집행의 적절성도 광고의 효과도 엄정하게 평가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또 절차적 정당성을 좀 확보한 상황에서 효율성과 이런 걸 좀 따져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돈은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무엇보다 광주시가 선정한 업체를 수의 계약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제기됩니다. 조금은 더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개 입찰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광고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공정성이나 객관성들이 담보되지 않을까. 홍보 예산을 쌈짓돈처럼 주무르며 우회적으로 언론사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 언론에서 이 지방 정부가 집행하는 광고와 협찬의 비중이 수익 구조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역 미디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내년도 5개 광고 예산을 대폭 삭감한 광주시는 조만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